이번 대학교 방학은 되게 의미있게 보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즐겁게 보낸 것 같습니다. 1학기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었고 종강하자마자 바로 가평으로 출발해서 빠지에 다녀왔어요. 이번 방학 때 영화를 좀 특히 많이 보러 다닌 것 같습니다. 쥬라기 월드, 탑건, 헤어질 결심, 미니언즈, 뭐 이것저것 다 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한산, 용의 출연이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위인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전작인 명량을 나름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후속작을 기대하고 있었던 참이었기도 하고 영화 자체는 명량의 후속작이지만 시간대가 더 앞인 한산도 대첩을 다루다 보니 배우들도 바뀌는 등 전작과 다른 점을 비교하는 것도 나름 재밌었습니다. 거기에 거북선은 아무튼 이 한산 용의 출연을 보고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산도 대첩까지만 해도 비록 각 수군 절도사들의 모든 배들을 합친 개수이긴 하지만 거북선 3척을 포함해서 전선이 55척 정도 있었는데 어쩌다가 명량해전 시점에서는 특히 그 강력했던 거북선들은 다 어디로 가고 홀랑 판옥선 12척만 남았는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한국사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몰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임진왜란 당시에 각 인물들의 상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순신 장군. 영화에도 나오듯이 조선 수군은 한산도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 후에 앙골포 해전, 부산포 해전을 잇따라 승리하면서 부산을 제외한 남해상의 제해권을 확보합니다. 이런 공을 인정받아서 당시 전라좌수영을 이끌던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이순신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모든 수군을 총지휘하는 최고 지휘관인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까지 올랐죠. 어떻게 보면 이 세 지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군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임진왜란 당시에 남해안 지방의 모든 해전을 승리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으며 조선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라에 전쟁이 난다면 그 국가의 군주, 리더는 군을 지휘하고 백성들을 결집시키는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 게 맞죠. 선조는 조선의 왕이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얻고 튑니다. 뭐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일본과 명나라조차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전국시대를 거쳐온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의 왕인 선조가 자기 군거를 버리고 튄 것은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이었고 왕을 사로잡아 전쟁을 빨리 끝낸다는 목표는 사실상 실패였습니다. 명나라 역시 선조가 너무 빠르게 너무 빠르게 파천을 하다 보니 오죽하면 조선이 일본과 짜고 우리를 치려는 건가? 라고 의심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왕이 나라를 버리고 갔으니 왕을 믿고 있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선조가 의주로 파천했다는 소식을 접한 장군들이 가장 먼저 걱정한 것도 바로 민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한양으로 쳐들어가서 경복궁을 불태울 정도로 분노했고 덕분에 선조와 왕실의 평판은 정말 지구를 뚫을 정도로 실추되어 있었어요. 정리하자면 조선의 왕 선조와 조선의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에 대한 민심은 완벽하게 엇갈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선조는 굉장히 이기적인 왕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나라를 버렸기까지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민심이 완전 떡나간 상황인데 반대로 왜군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성품 또한 좋아서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이순신을 질투합니다. 아니 꼽게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맞나?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과 일본의 전쟁은 명나라의 합류로 평양에서 대치 상태를 이루고 일본은 병력 손실과 추운 날씨를 이유로 휴전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휴전 협상은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요구로 결렬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정유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일본 내부에서도 서로 아니 꼽게 보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그 주인공인데 이 둘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떼바라하고 고니시 유키나가 휘하의 간첩인 요시라라는 사람이 조선의 일부러 가토 기요마사가 수군을 이끌고 부산에 상륙한다는 정보를 흘립니다. 이 정보를 들은 선조는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에게 이들과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러나 이순신은 우선 적의 정보라 믿을 수 없고 부산 쪽은 물길이 세고 수군들에게 피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출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 좀 뜸을 들였고 그 사이에 가토 기요마사가 부산포에 도착해 버렸으며 이 일로 인해 이순신이 파직되었다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실상은 아예 달랐어요. 선조실록에 따르면 이순신은 이 시점에서 공무차로 전라 좌수영 있었고 날씨가 좋지 않아 삼도수군 통제형인 한산도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요시라가 첩보를 흘릴 때는 1월 11일이고 조정에 보고된 날짜는 1월 19일인데 이순신이 가토가 와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가토를 잡아라 라는 명령을 내릴 때는 이미 가토는 부산에 있던 상태였고 이순신은 이미 가토가 부산에 있다는 보고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선 가토가 이미 부산에 와있지만 수군이 공격을 가하면 다른 일본 부대는 조선에 상륙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부산포 공격을 지시했고 이순신은 함대
함대를 이끌고 부산포에 쳐들어가서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원균이 올린 장계였어요. 원균이 누구인지는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확실히 알겠죠? 영화에서 사사건건 이순신의 의견에 대립하고 쫄아서 명령 없이 발포나 하고 있는 그 경상우수사 원균 맞습니다. 사실 가토 사건 이전에도 선조는 계속해서 수군에게 출전을 명령했어요. 아무래도 수군이 육군보다 세력도 강하고 승률이 높았다 보니 수군을 이용해서 전쟁을 이기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이 명령 중에 일부는 이순신이 생각하기에 하면 안 되는 불리한 전투도 있었고, 그래서 이순신이 일부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령 불복종까지 누적되고 있던 차에 점점 둘 사이는 아슬아슬해지게 돼요. 그러자 나라면 가토를 잡았다는 원균의 장계를 보고받자 선조는 이순신보다 원균을 밀어주기 시작했고, 이 가토 사건을 비밀 삼아서 이순신을 파직시킨 겁니다. 파직당한 이순신은 백의종군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비어있는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에는 누가 임명되었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원균입니다. 원균은 조선수군 함대 120여 척을 이끌고 부산포로 출격해요. 그런데 이 120여 척이 일본군 함대 60여 척에게 완벽하게 격파당합니다. 이 중엔 영화 한산에서 거의 그 최종병기 수준이었던 거북선도 있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전멸했어요.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칠전량 해전입니다. 당시 조선 수군의 함대 120여 척은요, 이순신이 열심히 모은 최대 규모의 전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균이 대차게 말아먹었고,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배는 판옥선 12척이 전부였어요. 이 참담한 소식에 선조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하면서 권율 휘하에서 백의종군을 하고 있던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 자리에 복직시킵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은 서해를 거쳐 한양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진도의 명량수도 돌이 우는 소리를 낸다는 울돌목에서 조선 수군이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군 배를 막은 해전이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드는 생각이,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내부에 있는 적이라는 것과 일본이라는 적과 선조와 왕실이라는 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던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의 심정이 어땠을지가 감히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선조가 이순신을 믿고 외란을 이어나갔다면 칠전량에서 수군이 괴멸될 일도, 12척으로 일본을 상대해야 할 일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순신 장군님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